네, 이번에는 로켓 그로스 전용 마진율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그로스는 사업이죠. 사업은 이익을 내야 하고 돈을 벌면서 해야 되겠죠. 이익을 내려면 각종 비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율 계산기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쿠팡에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로아스 계산 양식이 포함된 마진율 계산기를 제작해 볼 겁니다. 왜 그렇죠? 쿠팡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고 시장이 좁으면 광고 없이도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매출은 어렵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팔리겠죠. 찾는 사람이 충분히 있고 시장이 크면 광고 없이는 팔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리게 만들어내면 큰 매출이나 충분한 매출은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마진율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포용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로아스와 해외 로아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로켓크로스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이제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경로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국내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국내 사입몰에서 구매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다이렉트로 해외에서 충분한 MOQ를 가지고 사입해 들어왔을 때 총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광고 대비 최소 로아스가 적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했을 때와 해외에서 사입했을 때 각각 로아스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사입을 했고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먼저 국내에서 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해외에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테스트를 할 때 이 최소 로아스를 넘어서는 광고 효율을 달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왜 그래요?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의 로아스만 우리가 달성하면은 충분히 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제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공통 부가 비용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쿠팡에 물건을 업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사입을 하던 해외에서 사입을 하던 우리가 파는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2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국내에서 가지고 오면 원가가 10,000원이고 해외에서 가지고 오면 원가가 5,000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2만 원에 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값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여기에 세팅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판매가는 바뀌지 않겠죠. 그쵸? 마켓 수수료율은 최대치 쿠팡에서 적용하는 최대치를 일단 세팅을 해 놨는데 실제 요거는요 러프하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쿠팡에서 내가 소싱할 상품의 카테고리를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10.8%고요 뭐 이걸로 하면은 7.8%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7.8% 썼는데 반올림이 됐죠. 반올림이 싫으시면은 요렇게 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출고 배송비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 놨는데 쿠팡 안내서를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박스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구분이 되는데 작은 박스 기준으로 우리가 출고를 하면은 입출고 비용은 750원에서 배송비는 건당 1350원 합해서 대략 2100원이고요. 미디움은 2300원, 라지는 3700원에 측정이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요 로켓크로스 비용 관련 쿠팡 안내 링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극소형, 소형, 중형이 대략 이런 물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출고비랑 배송비가 같이 더해진 값이 고정적으로 하나 팔릴 때마다
그리고 입고할 때는 이게 부과가 되지 않고요. 팔릴 때마다 나중에 차감돼서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비가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반품 회수비는 뭐 20건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재입고비도 무조건 20개는 넘겠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 자체가 비용이 또 싸진 거래요, 이게. 그래서 좀 또이또이로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보자이니까 큰 물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8%에 2,100원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국내 도매국에서 어떤 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요만한 제품이나 너무 가벼운 제품을 하나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한 건당 이제 3,500원인데 만약에 이게 팔찌나 아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팔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샀을 때 개당 3,500원이고 두 개 양쪽에 낀다라고 했을 때 7,000원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몇 개를 사든 간에 도매국에서 내가 10개를 사든 30개를 사든 한 박스에 담아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박스 배송비가 있겠죠. 그래서 배송비는 한 번 드니까 배송비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구매 수량을 여기에 적으면요, 보세요. 10개를 사면은 7,000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7만원이 자동으로 여기에 세팅이 되고요. 35개 사면은 7,000원 곱하기 35에서 그 곱한 값이 여기에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광고를 돌려보면은 광고 비용이 점차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판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30개에서 한 50개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적당한 개수를 한 35개에서 40개로 할게요. 그냥 40개. 자, 40개를 구매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당 배송비가 있는데 우리가 로아스 계산기를 만들려면은 정확한 원가가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배송비 있죠. 이 3,000원을 내가 지금 구매할 수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3,000원을 40으로 나누면 75원인 거예요. 이게 원가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바코드 작업이 있습니다. 바코드 작업과 그 OPP 봉투 작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100원 해가지고 총 200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40개를 사면은 각각 한 개당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대로 적어놨고요. 3필 작업 비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히는 이 물건을 도매매나 도매국에서 우리가 40개를 구매하든 100개를 구매하는 건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3PL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고 3PL이 대신 바코드랑 OPP 봉투 작업을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청구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을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3PL 창고의 금액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평균적인 금액이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창고의 작업 비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계약한 창고는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적으시면 되고요. 뭐 4,000원이다. 그럼 4,000원 적으시면 되겠죠. 저는 3,500원이었으니까 3,500원을 일단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원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총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수식을 보면요. M4, 제품 원가가 있겠죠? 제품 원가 더하기 개당 배송비를 했죠. 그 다음에 R4 바코드 작업이랑 OPP 봉투 작업이 한 개당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S4 나누기 O4 뭐예요? 자, 3PL 작업 비용은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스쿠 30개든 100개든 어쨌든 한 번 맡기는데 부과되는 비용이 있겠죠. 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매하는 판매하는 수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한 개당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을 구매 수량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J4 곱하기 K4 이게 판매가 곱하기 마켓 수수료, 마켓 수수료를 원가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가를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예요? 판매가 빼기 원가
하면은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팔릴 때마다 4,000원의 수익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계산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입출고 배송비입니다. 입출고 비용 및 배송비는 제품이 입고가 되고 판매가 되면 나중에 그것이 차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마진은 얼마예요? 하나 팔릴 때마다 1,955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의 구성을 2개짜리가 하나 팔리면은 한 번 팔릴 때마다 1,955원을 버는 거고요. 하나짜리를 팔면은 하나 팔릴 때마다 192원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광고를 돌려서 팔렸을 때 광고 효율이 각각 300%대가 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광고를 돌려보고 최소 로아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만약에 우리가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로아스보다는 높게 나와야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잘 팔리나 안 팔리나 조금 이 로아스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먼저 광고를 돌려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팔린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외에서 이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구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하나 사면 3,500원이고 2개 사면 7,000원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해외에서 알아보니까 원가가 각각 8위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8위안에 환율을 곱하면, 자, 환율은 지금 중국 환율이 200위안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러프하게 잡기 위해서 현재 중국 환율에서 보통 10을 더 곱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0으로 적어 놨습니다. 한 개당 제품의 구매 수량이 8위안 곱하기 환율 210을 하면은 1,875원이 되는 거고요. 2개씩 구매한다고 했을 때 원가는 3,7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당 금액이잖아요. 요것을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한 번에 뭐 30개, 50개 그렇게 가져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100개를 계산을 하면은 18만 7,480원. 그래서 만약 300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56만 원이 되는 거고, 이 2개짜리로 구성된 제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112만 4천 원 정도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해외 물류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가격을 하나하나 모든 그 물류업체가 이 제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오기까지 드는 모든 비용 절차를 다 물어보고 다 비용을 확인해서 여기에 세팅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류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물류 업체는 일단 고정 통관 비용이라고 해서 12만 6,500원이 무조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은 평균 관세율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 관부가세 계산기라고 치면은 나오는 그냥 관세청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대략적으로 어떤 걸 줘야 하든 간에 8%가 나오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비용에 관세 8%가 적용된 금액을 우리가 관세로 내야 하고 부가세는 뭐예요? 자, 부가세는 과세 가격과 기타 비용들인데 우리는 이거 다 안 내니까 여기서 과세 가격과 관세를 더한 다음에 그 금액의 10%죠. 과세 금액에 관세를 더한 다음에 그 금액의 10%가 이 부가세입니다. 이 관세와 이 부가세를 더한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부가세입니다. 그럼 대략 7만 원대가 나오겠죠? 네, 그쵸? 예, 그래서 이 계산 양식을 여기 그대로 넣은 겁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과세 금액에 관세율을 더한 게 뭐예요? 관세죠. 그리고 부가세는 뭐예요? 과세 금액 플러스 이 관세 곱하기 10%가 부가세죠. 관세와 부가세 더한 게 뭐예요? 관부가세인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이 관부가세다. 그리고 CBM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올 때 대형 엄청 큰 배 위에다가 대형 컨테이너 안에 이 물건을 싣고 국내로 가지고 오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내가 가지고 올 물건에 대하여 무게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 부피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약한 해외 물류 창고가 1CBM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최소 값을
0.5 CBM으로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부가 요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계약한 창고는 최소 기준으로 0.5 CBM을 기준으로 부피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0.5를 적었고요. CBM이 0.5 CBM이면 75,000원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1 CBM이면은 15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1.5 CBM이면은 22만 5천 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양식을 CBM은 시트 2에다가 이렇게 CBM당 요금을 적어 놨고요. 그것을 VLOOKUP 수식을 통해서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바코드 작업은 해외에서도 건당 100원이고요. 플러스 OPP 비용까지 였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200원이 되겠죠. 200원. 그리고 실비는요. 국내에 물건이 다 통관이 돼서 도착을 한 다음에 한 박스로 가면은 보통 10,000원이고요. 두 박스로 가면은 20,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입하는 수량을 해외 여러분들이 계약한 창고에서 몇 개의 박스로 최종 마무리하는지 그것을 이제 물어보고 이번에 대표님께서 구매하신 물건 뭐 300개가 박스 2개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000원 쓰면 되시고요. 3개로 갑니다. 그러면 30,000원 쓰시면 되고요. 정말 이제 내가 물류가 커져가지고 막 1,000개, 2,000개, 3,000개 한다. 그러면 이제 팔레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팔레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너무 크면 그 물건을 국내 4PL 창고나 3PL 창고에 입고시켜서 이중으로 거쳐서 입고를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모두 초보자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원가는 뭐라고 했어요? 제품 한 개당 드는 비용.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제품 한 개당 원가, 관부가세는 한 번에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구매하는 수량으로 나눴습니다. Z4가 수량이죠. AC, 고정 통관 비용도 구매 수량으로 나눴고요. 바코드 작업 비용은 그냥 나누지 않고 넣었고요. 국내 실비, 박스가 2박스로 간다, 뭐 1박스로 간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내가 구매한 수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 CBM 부피 비용도 내가 구매하는 수량으로 나눠야 한 개당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켓 수수료를 여기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최소 로아스가 300%대였는데 해외에서 구매를 하니까 200%대까지 내려갔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은 우리가 더 높은 마진도 보고 더 높은 수익을 보게 되고 최소 로아스도 낮아지겠죠. 훨씬 더 팔기가 수월해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몇 개를 구매하면 정확히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오차가 거의 없게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는 무조건 구매할 때마다 150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뭐 얼마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략 뭐 대충 떼우거든요. 수익은 보지만 정말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대충 수익을 보면 해외에서 가지고 오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자, 만약에 100개를 구매한다라고 해볼게요. 얼마예요? 총 제품 원가가 18만 7천원. 여기는 37만 4,960원이에요. 자, 여기서 고정 통관 비용이랑 관부가세, 부피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자, 총 비용이 대략 45만원. 그러면 국내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40개를 구매했을 때 드는 비용이 대략 14만원. 내가 조금 자금의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요. 50만원씩 내가 태워서 국내에서 사오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100개 정도씩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자본이 1,000만원 있으면은 50만원씩 한다라고 하면은 20개의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해외에서
100개만 구매했을 때 이 최소 로하스가 400%가 나와요. 어때요? 더 비싸죠. 근데 200개로 하면은 바로 200%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어떤 특정 구매 수량 값에 올라가면은 이 최소 로하스 값이나 이 마진의 그 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0개로 해볼게요. 그럼 250%로 최소 로하스가 줄어들죠? 한 400개 해볼게요. 그쵸? 300개, 350개. 자, 그러면은 300개 했을 때 한 개 팔릴 때마다 마진이 923원이고 350개 했을 때 1000원이고 400개 했을 때 1099원. 거의 350개부터 큰 차이가 없죠. 여기도 350개 정도 했을 때 하나 팔릴 때마다 4,000원 마진인데 200개, 250개, 아니 300개, 100원 차이, 100원 차이네요. 100개 이상 차이 나는데 100원 차이밖에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한 아이템은 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굳이 이런 건 500개 사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00개까지 살 필요가 없겠죠. 총 제품 원가, 그쵸? 한 300개 정도만 사도 충분히 내가 한 달에 이게 판매되는 개수가 막 500개, 600개, 1000개가 되는 게 아니면 한 300개, 적당히 몇 개를 구매해야 되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 최소 로하스와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최소 로하스, 요것을 그대로 앞으로 블로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여기에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했을 때 팔리면은 이렇게 로하스가 나와야 되고, 해외에서 가지고 왔을 때 팔면은 이렇게 로하스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가지고 와서 팔았을 때, 만약 해외에서 가지고 왔을 때 로하스보다 높은 로하스가 나오면 그냥 손해를 보면서 팔다가 빨리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마진을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율 계산기를 구성을 해 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채널을 만들어서 댓글로 달아 놓을 거니까요. 댓글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시고요. 써보시거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적용해서 업데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참고하셔서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셔서 사용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궁금하거나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업데이트는 제가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를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